빚내서 집 사기 위험한 시대, 중년에게 맞는 대출 전략. 60대 초반의 김 사장은 은행 창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70까지 갚으실 수 있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김 사장이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년에게 대출은 젊은이들과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요.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0, 60 넘어서 빚을 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갚을 시간이 부족하고 소득은 줄어들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은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의 대출과 중년의 대출. 50대 후반의 박 부장은 대출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대출 받아서 집 사고 10년 만에 다 갚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쉬웠습니다. 월급도 계속 올랐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시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행은 박 부장의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걸렸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0까지 12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박 부장은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일을 계속할 거라고, 돈 갚는데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규정이라며 딱 잘랐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30년 대출을 주면서 박 부장에게는 12년이 최대였습니다. 대출 금액도 문제였습니다. 12년 안에 갚으려면 매달 상환액이 컸습니다. 박 부장의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집의 절반 가격밖에 대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좌절했습니다. 왜 나이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은행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30년 일할 수 있지만 자신은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험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여사는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였습니다. 소득이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빚도 없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소득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년의 대출은 젊은이의 대출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상환기간의 함정. 50대 중반의 정 과장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대출을 받았습니다. 20년 상환이었습니다. 75세까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정 과장은 버텼지만 결국 63세에 퇴직했습니다. 소득이 끊겼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월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정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아직 13년이 남았습니다. 정 과장은 막막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금보다 적었습니다. 팔아도 빚이 남았습니다. 정 과장은 후회했습니다. 20년 대출을 받은 것을요. 당시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최 사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출 받을 때 단기로 갔습니다. 7년 상환이었습니다. 77세까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상환액은 컸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최 사장은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7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 대부분 갚아놓은 덕분에 연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7년 후 최 사장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사장은 말합니다. 중년은 장기 대출이 위험하다고, 상환 기간이 길면 퇴직 후까지 이어진다고, 퇴직 후 소득으로 갚기는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상환 기간은 중년 대출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이자의 무게. 50대 후반의 한 부장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고정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은 계산했습니다. 변동금리가 4%고 고정금리가 5%였습니다. 1% 차이면 매달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 부장은 변동금리를 택했습니다. 처음 2년은 좋았습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한 부장은 뿌듯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던 금리가 5%가 되었습니다. 상환액이 늘었습니다.
한 부장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6%, 7%로 계속 올랐습니다. 5년째 금리는 8%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2배가 올랐습니다. 상환액도 2배가 되었습니다. 한 부장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대출 상환으로 갔습니다. 한 부장은 후회했습니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것을요. 당장 몇십만 원 아끼려야 나중에 몇백만 원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주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송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정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변동금리보다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비싼 걸 택하냐고 물었습니다. 송 여사는 답했습니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5년이 지났습니다. 변동금리는 계속 올랐지만 송 여사의 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변동금리가 송 여사의 고정금리보다 높았습니다. 송 여사는 안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말합니다. 중년은 고정금리가 안전하다고.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주는데 변동금리로 이자가 오르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이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삶을 좌우하는 무게였습니다. 담보의 진실. 70대 초반의 조 사장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집값이 10억이었고 5억을 빌렸습니다. 은행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집값의 반이니까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조 사장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매출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조 사장은 저축으로 버텼습니다. 1년, 2년.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상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조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라니. 집값도 문제였습니다. 10억이던 집이 8억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내렸습니다. 8억에 팔아도 대출금 5억을 갚고 나면 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 사장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 사장은 후회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것을요. 사업이 망하면 집까지 잃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노후에 집을 잃으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60대 후반의 황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가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상가는 투자용이었고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황 여사는 상가를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집은 지켰습니다. 황 여사님 안도했습니다. 살 곳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말합니다. 중년은 집을 담보로 잡히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겨도 살 곳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담보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안전한 대출의 기준. 50대 중반의 윤 선생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대출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중년은 소득의 30% 이내로 상환하라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윤 선생의 월급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30%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렸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적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윤 선생은 65세가 되었습니다. 퇴직했지만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빚 걱정 없는 노후였습니다. 윤 선생은 말합니다. 중년 대출은 욕심내면 안 된다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고. 집을 크게 사는 것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대출을 받아서 갚고 계신가요? 중년의 대출은 젊은이와 다릅니다. 신중해야 하고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상환 기간을 짧게 가져가세요. 퇴직 전에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좋습니다. 길어도 70 전에는 갚아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으로 대출 갚기는 힘듭니다. 둘째, 고정금리를 선택하세요. 변동금리는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 소득 줄 때 이자 오르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처음에 조금 비싸도 고정금리가 안전합니다. 셋째, 집을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으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살 곳은 지켜야 합니다. 넷째, 소득의 30% 이내로 갚으세요. 욕심내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빚 없이 사는 게 낫습니다. 대출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대출 전략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중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대출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